Procrastinating in the sun. Procrastinating in the sun. 네, 블로가트의 윤성지. 송현창입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 멘트를 바꾼 게 너무 허접해 보여가지고 저희가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뭐 좋은 게 있으면은 네. 언제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종 게스트분들을 저희가 초대할 예정인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아, 굉장히 특별한 분이죠. 예, 블록체이너스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블록체인계의 거의 그렇죠.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여기 위치에 계셨는데 예, 하시은 씨가 여기 계시고 있네요. 네, 저희 하시은 꼬부기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피곤해서 말을 안 하신다네요. 네. 어제 과음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뭘 준비했어요? 오늘은 진짜 이거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의 원조격인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다 좀 더 나아진 사람이다, 나아진 코인이다라고 나온 애가 바로 비트코인 캐시. 나아지네, 확실해요? 아니, 지미송이 들으면 굉장히 화낼 것 같은데? 지미송 씨는 제가 이제 팬인데, 네. 예,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비트코인 캐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2017년도 8월경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루머들이 돌았거든요. 하드포크가 좋다, 하드포크가 안 좋다. 하드포크 되면은 뭐 값이 다 떨어진다, 하드포크 되면은 값이 늘어난다, 이러면서 나왔던 게 비트코인 캐시인데,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진영이 존재해요. 두 가지 진영이 누구냐?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팀, 그리고 채굴자 우지왕과 비트메인, 그리고 다른 이제 마이닝 풀이죠. 마이닝 풀들. 네. 그쪽 팀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문제라고 제기가 되었던 게 스피드가 너무 느리다. 스피드가 느리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을 해결해야 되는데,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를, 다른 거를 그 두 팀에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기존에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 사이즈가 1MB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사토시가 맨 처음에 제시한 그렇죠. 거죠. 사토시가 맨 논문에. 처음에 블록 사이즈가 1MB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많은 블록이 생성이 돼야지 그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 그 말은 트랜잭션이 몰렸을 때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 하자라고 나온 게, 그렇게 해서 제한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닝 풀 쪽에서는 제시를 한 게 블록 사이즈를 아예 늘려야 된다. 블록 사이즈를 안 늘리고 뭐 세그위트던 뭐시기던 간에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또 제한에 부딪힌다. 결국에는 블록 사이즈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도 좋지만 일단 블록 사이즈를 늘리자. 그래서 1MB였던 거를 유동적으로 2MB에서 최대 8MB까지 늘린 게 비트코인 캐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코어 개발팀에서 말한 세그위트가 있죠. 그게 뭐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뒤에 또 슬라이드가 있지 않나요? 근데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세그위트는 쉽게 얘기해서 그 서명하는 부분이 원래 블록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저장이 되는데, 그 부분을 바깥으로 빼자라는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그만큼 빈 용량을 이제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MB였던 거를 4MB 정도의 용량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넣을 수 있다는 게 세그위트 진영이었고, 그래서 그 의견이 분분해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두 가지 갈래길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름 자체는 중국 마이닝 풀 비아 BTC에서 처음 제안을 했던 이름입니다. 네. 자, 그럼 궁극적 목표는 뭔가요? 궁극적 목표는 지금은 뭐 지미송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지금 비트코인을 워낙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의 가치의 저장소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무슨 소리냐, 가치의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화폐의 역할을 해야 된다. 화폐의 역할 안 하면 그게 진짜로 그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첫 논문에도 peer-to-peer payment, 그렇죠. 결제가 돼야 되고 화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캐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트랜잭션이 몰리면 느리고 확장성이 워낙 낮다 보니까는, 이거는 정말 화폐, 그 전 세계적인 화폐로서 사용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본 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죠. 네. 다음으로, 그럼 궁극적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네, 이 이쁜 이 그림을 이제 송윤창 씨가 준비해 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세그위트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오리지널 비트코인 체인이 이제 처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2017년에 이제 세그위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쵸? BIP 91이라는 걸 락인을 하게 됩니다. 7월이죠, 그게. 7월에 BIP 91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세그위트를 지원하지 않는 그 채굴을 이제 막는 거죠. 아예 막아버리는 연동이 안 되는 거죠. 메인 그죠? 체인이랑 그 체인은 연동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하드포크입니다. 그래서 세그위트를 이제 지원을 해야지만 이 마이닝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세그위트를 빼냐? 차라리 그 서명 부분을 블록에다 집어넣고 용량 사이즈를 늘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반대를 했던 진영이 이제 갈라져 나와서 비트코인 캐시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와 기존 비트코인의 큰 차이점은 기존 비트코인은 세그위트 업데이트를 인정하면서 세그위트 서명 부분을 바깥으로 빼서 이제 세그위트 체인이라는 게 쭉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맨 처음에 그쵸. 제안했던 1메가바이트를 유지한다. 그렇죠. 블록 사이즈 1메가바이트를 유지하고 비트코인 캐시 진영은 최대 8메가바이트까지 비트코인 그 블록 사이즈를 이제 늘리면서 이제 그 따로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근데 비트코인 코어 진영에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하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1메가바이트를 얘기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쵸. 그리고 1메가바이트를 사용해서 지금 거의 한 10년이 거의 다 됐잖아요. 8년 9년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문제없이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이 1메가바이트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1메가 저장 용량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메가바이트를 이렇게 올리면은 해킹의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죠. 맞아요. 자,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앞에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 많이 이제 다룰 건 없는데 네. 가장 특징이 2메가바이트에서 8메가바이트를 채굴하시는 분이 마이너가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트코인 코어 진영에서 좀 약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채굴자에게 너무 많은 권리가 주어진다. 내가 2메가바이트를 할지 8메가바이트를 할지도 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채굴자가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블록 사이즈가 커지니까 트랜잭션이 당연히 빨라지는 건 당연한데 낮은 수수료는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은 한 블록 안에 기존의 마이너들이 가져갔던 수수료가 있는데 더 많이 넣게 되니까 조금 수수료를 덜 받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개개인들이 이제 트랜잭션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얘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거죠. 더 많은 거래를 블록에 담을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블록 사이즈가 늘어나면은 이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오스라든지 이제 추후 개발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확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제 블록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제로 컨퍼메이션 트랜잭션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블록 생성이 많이 되지 않고서도 컨펌을 해가지고 트랜잭션을 완료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오프체인 페이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블록체인 바깥에서의 페이먼트까지도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mergency Difficulty Adjustment 같은 경우에는 채굴 난이도를 그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이렇게 너무 늘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노드들이 마이너 자체가 비트코인 진영으로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가 안 돌아가니까 이게 너무 많이 몰려올 수 있고 이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채굴 난이도를 그 테스트하는 거를 6블럭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6블럭이었는데 그걸 6블럭으로 줄이면서 좀 유동성 있게 언제든지 트랜잭션을 해결해 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Emergency Difficult Adjustment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영상을 지금 바로 찍는 게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5월 15일 날 하드포크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현장 씨? 일단 블록 사이즈가 기존 최대 8메가바이트였는데 이제 그게 32메가까지 늘어난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엄청 늘어나. 진짜로 아까 말했던 그 스피드라던가 예. 그런 화제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진짜로 포커스해서 개발을 시키겠다. 이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들이
블록 사이즈를 늘리면은 해킹의 위험성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까지 최대 8MB로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해킹 문제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32MB까지 늘리면은 당연히 트랜잭션이 훨씬 더 빨라지고 수수료도 엄청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근데 그래서 기존 1MB의 그 블록체인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이 나올 텐데 과연 이게 처음에 그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1MB보다 더 커진 블록 사이즈가 있으면 이게 위험한 건지를 정말 중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록 사이즈가 32MB까지 이제 늘어나는데 그게 과연 안정성 있게 유지가 되는지를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이 오프코드가 있는데 오프코드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 중에 굉장히 눈에 띄게 봐야 될 점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랑 비슷한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그냥 주고받고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2017년도에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추가가 된다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마켓캡과 화제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켓캡은 지금 어떻게 되죠?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 발행량이 비트코인과 똑같이 이제 2,100만 비트코인 캐시고 지금 돌고 있는 게 이제 한 1,700만 개 정도 되고 있고 마켓캡으로만 따졌을 때는 3위인가요? 네, 지금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죠. 매일 좀 다르게. 4위를 왔다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고 있죠. 리플과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시장 마켓캡 자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우지환이 뭐 항상 등 뒤에 있고 뭐 로저보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밑에 보시면은 트위터 언급 횟수를 제가 가져왔어요. 트위터 언급 횟수를 가져왔는데 그렇게 뭐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언급을 하고 화제성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보시면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하루에 1824건 정도가 트위터에 언급이 됐어요. 네. 근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하고는 거의 비교도 안 되고 거의 비교도 안 되고 라이트코인보다도 못해요 지금.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가 마이닝 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 조금 이제 인기가 많은 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도 엄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는 트위터보다는 그 중국 자체 SNS를 굉장히 이용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트위터 기준으로는 이렇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전혀 뭐 묻혀 있는 코인이나 뭐 당연히 이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뭐 묻혀 있는 코인이라는 건 아닌데 요즘에 뭔가 좀 그래도 언급해서 좀 낮은 게 좀 그런 게 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저희가 또 준비한 구글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이 이제 구글에서 검색된 거를 저희가 쭉 비교를 해봤는데 뭐 이제 2017년 여기 7월경에 처음에 하드포크가 될 때 이더리움보다 많이 검색된 적이 있죠. 그렇다가 계속 이더리움을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한 번이 없네. 한 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뭔가 화제성이 되고 한 번씩 빵빵 뛰는 건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코인은 아닐 수도 있다. 네. 아니면 형 말대로 중국 사람들만 엄청 쳐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징적인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언급이 많은 건 당연하지만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자체도 굉장히 전체 가상화폐, 암호화폐 마켓캡에 비하면은 그 뭐랄까 마켓캡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왜냐면 요즘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오스라든지 트론, 뭐 리플, 뭐 다른 코인들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면서 마켓캡 자체가 가상화폐 전체의 그런 퍼센티지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파이에서의 역할이 줄어든다.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 캐시 웹사이트에 들어왔는데 네. 파트너십을 한번 볼까요? 뭐 일단 fast, reliable 뭐 이런 거. 약간 좀 스캠 냄새도 나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노드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ABC. 비트코인 ABC가 이번에도 하드포크를 주도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적인 그러한 이제 오피니언을 되게 많이 서제스트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 여기가 다 있고. 이제 개발 그룹입니다. 개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코어 하나의 개발 그룹에서 모든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코어가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거의 뭐 개발들이 거의 진행된다고 봐도 되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개발 그룹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 ABC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 여기도. 월렛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모든 월렛이 뭐 사용 가능하다가 보면 되겠고 또 내려보시면은
뭐 지금 뭐 어디서 살 수 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예전에 돼요. 그런 논란이 됐었죠. 그 비트코인 캐시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래소들이 있었어요. 꽤 있었죠. 코인 뭐 이런 뭐 코인 원도 그렇고 코인 베이스도 그랬어요. 근데 코인 베이스가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갔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 캐시가 처음에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다가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그리고 인기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수요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해줄 수밖에 사용자들의 없지. 그런 재산권을 보호하는 명목 하에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입장을 번복한 경우들도 많았어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좀 잘못했지. 왜냐면 맨 처음에 2번이나 지원을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다가 지원을 한다고 이제 뒤늦게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내부자 거래가 있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팩트는 뭐 조사 결과 나오면 아시면 되겠고. 프로젝트도 여기 나와 있고 익스체인지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여기 있네요. 거래소들. 네, 그러니까 거래소들 지금 웬만한 거래소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빗썸, 뭐 저희 눈에 띄는 거 많죠. 코인원, 뭐 비트렉스. 자랑스러운 빗썸 여기 있네요. 코빗도 여기 있고. 코빗도 있고. 아, 코빗이 더 위에 있네. 코빗이 요새 거래가 있나? 아 근데 쓰는 사람들이 코인 쓰더라고. 맨 처음부터 코빗을 이용했던 사람들은요 코빗을 쓰더라고. 제 주변에 친구 중에 코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 번도 해킹을 당하지 않은 거래소다 이러면서. 그럼 뭐 코인원도 그런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코빗을 쓰다가 답답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실명을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도 그렇잖아요. 저는 거기를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원래. 자, 아무튼 이런 거고 다시 돌아갈까? 네. 네,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트론을 얘기할 때 비트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트메인이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채굴기를 만들고 그 채굴기를 만들었다는 거는 POW 기반에 있는 코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채굴기를 살 수 있고 그 산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그리고 그 플러스에서 우지안이 굉장히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중국 이 채굴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막대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서포트를 받고 있다는 건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고 로저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저버도 어떻게 보면 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슈퍼스타잖아요. 슈퍼스타인데 이분이 비트코인 캐시를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영상이나 인터뷰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뭘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점은 뭐 블록 사이즈가 당연히 뭐 이렇게 커졌으니까 더 빠르겠다. 그리고 세그윗보다 낫다고 이분들 얘기를 하니까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는 점인 것 같고 편의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느 거래소를 가든 다 살 수 있고 어떤 뭐 월렛을 가지고 있던 다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전에 작년 11월쯤에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근데 그거 중에 토스에서 비트코인을 매년 할 수 있었잖아. 기억나지? 그치. 근데 거기서 비트코인 캐시도 지원해 줬었어. 그것도 있고 비트페이 알아? 형? 비트페이 알지? 비트페이 알지? 그걸로 막 많이 살 수 있잖아. 여러분 비트페이가 뭐냐면은 거의 맨 처음 나온 우리가 상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가지고. 근데 거기서 지원해주는 게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밖에 없다. 그 정도로 편의성은 되게 또 좋다. 그리고 뭐 지금도 하드포크를 하고 계속해서 깃허브에도 계속 올라오고 이런 것처럼 꾸준한 개발 노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좋은 것 같다. 개발 그룹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개발에 들어가는 인풋이 많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좀 검증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단점을 이야기하면은 똑같이 세그윗과 블록 사이즈. 이게 아직은 뭐가 정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해킹이 아직 안 된 것까지는 맞지만 이게 과연 안정성과 향후의 그런 보안성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블록 생성 시간과 블록에 담을 수 있는 거래량 이런 걸 봤는데 비트코인이 더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당의 거래를 처리해 주는 게 더 많이 담고 있어요. 더 많이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리고 비트코인 코어 팀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너네 그래 블록 사이즈 늘려서 좋긴 한데 니네가 말한 대로 정말로 거래량 많이 처리해 주고 있어?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처리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러면서 이제 트위터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남기는데 실제로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요즘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거래를 많이 안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그건 한번 진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비트메인과 로저버가 장점이자 단점으로 나왔네요. 여기. 그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펌핑을 많이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행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은 비트코인 캐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 세계의 이제 암호화폐 열혈 팬들은 사실은 중국 채굴업자들을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을 받으면 결국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뷰로 쳐다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블록 크기와 노드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블록 크기가 늘어나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저장해야 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노드, 뭐 라이트 노드 있지만 풀노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버거워지는 거야. 블록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크게 커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블록을 1000개를 저장해야 되는데 뭐 비트코인 캐시 블록을 1000개를 저장하면은 1000개가 아니라 3200개를 저장하는 정도의 수준이 온단 말이야.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노드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크다. 왜냐면 그걸 실제로 자기가 하드웨어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32MB짜리 블록을 수천 개를 저장하려면 엄청난 용량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이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10분에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노드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런 거고, 하지만 뭐 늘어나면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굴자한테는 좋은 거고. 그래서 화제성 또한 이제 원래 처음 하드포크가 될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캐시 얘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이거는 뭐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젝트 ICO 그리고 핫한 코인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화제성은 아무래도 좀 처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일주일 싶어요. 단위로 핫한 코인들이 달라지니까 요즘에 그렇죠. 좀 안타까운 점은 이런 점들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정말로 암호화폐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의 그렇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공부한 다음에,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더리움 공부하기 전에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 코인이야. 왜냐면은 같은 맥락이고 비트코인을 알면 비트코인 캐시를 알아야 되고, 이게 사실 거래를 하시면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뭐가 다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 많이 다른 거지만 그 뿌리는 하나거든요. 맞아, 똑같아요. 왜냐면 뭐냐면 뭐 합의 알고리즘도 작업 증명, 뭐 POW를 쓰고 있고, 뭐 샤오 256 뭐 알고리즘에 다 똑같기 때문에 2,100만 개고 다 똑같은데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그 진영들이 나눠져 있다. 이러한 그 점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뭐 투자를 하시거나 관심 있게 공부하실 때 하면 좋겠다는 점에서 저희가 비트코인 캐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비트코인 캐시?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캐시가 사실은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좀 과도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거의 하루 일주일 단위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발표가 되는데, 과연 비트코인 코어의 그 약간 옛날에 우리가 원래 하려던 거를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의 싸움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다. 나는 요즘에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코인들 있잖아. 근데 이 코인들이 되게 어느 정도 조용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다른 코인들은 너무 막 빨리 기술 개발을 하고 뭐 매주마다 뭐 핫한 코인들 달라지고 그러면서 지금 메이저 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되게 조용했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이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트위터 언급 횟수 그리고 깃허브에서 액티비티 같은 거 보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진영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지금 펌핑되는 뉴스에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건 좀 걱정이 되더라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블로가트의 송현창 윤성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